안녕하세요. 인공지능 PM 정혜동입니다. 그 발표를 20분 내로 마쳐달라고 해서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인공지능 쪽의 PM을 맡고 있어서 사실 데이터도 이제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최근의 동향, 발전 방향 이런 쪽을 좀 조망을 해 볼까 싶습니다. 사실 앞에서의 기조 강연도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제 뒤에 연사분들도 각각의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발표들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지, 사실 요즘 AI 레디 데이터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의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필요한지, 또 인공지능은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슬라이드로 좀 시작을 해보는데, 우리가 바라는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인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거죠. 물어보면 뭐든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이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을 원하는 게 하나의 축이라고 보면요. 또 하나의 축은 혹시 요 오른쪽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허에 보시면은 사만다라는 AI가 나옵니다. 혹시 이 허라는 영화를 보시지 않으셨으면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아이언맨은 다들 보셨을 것 같고요. 영화 허에 나오는 사만다를 보면은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랑에까지 빠지는 그런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은 사실 교감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답을 해주는,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한 축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와 공감하며 사람처럼 또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교감형 인공지능이 우리가 바라는 이제 큰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해 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공지능이 보면은 단일 상호작용의 중심인 어떤 AN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I, AGI, ASI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ANI는 제가 이제 좀 정의를 내리기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AI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조금만 옛날로 이제 좀 돌아가 보면은 개냐 고양이냐를 이제 구별하는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부터 개냐 고양이를 이제 찾아냈는데, 그러면 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내는 오젝트 디텍션,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개인지 고양인지 올인지, 그리고 걔네들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들은 벌써 이제 굉장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도달해서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 아래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요게 이제 메타였나요? 메타에서 만들었던 그림 생성인데,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학습돼 있는 어떤 환경에서의 어떤 그림 생성을 보면은 있을 법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선인장이 밀짚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학습된 것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인공지능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고, 동영상 요거 이제 지금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지금 재생이 PDF를 들어가지고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사람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동영상들이고, 최근에 뭐 나노바나나나 비오3, 뭐 소라2 같은 걸 보면은 동영상이 예전에는 어떤 물리 법칙에 대한 오류라든지 상식적인 오류라든지 환경적 이해를 이제 위배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진 그런 상태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챗GPT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거의 이제 요즘 이제 매일 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알파폴드 같은 어떤 단백질 구조 예측, 결합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 뒤에 이제 또
발표가 또 이어지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계속 인공지능이 발전해 왔던 지금까지의 어떤 정점까지 올라온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는 에이전틱 AI 또는 이노베이티브 AI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이전틱 AI하고 뭐 피지컬 AI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AI가 어떤 단일 태스크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목적만 주면, 목표만 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이제 발전을 해 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탐구를 하고 자율적으로 미지의 영역을 자율성과 역량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공지능까지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미션 중심의 미션 오리엔티드 AI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뒤에서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AGI, ASI로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는 사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그림을 그려봤었고, 이거는 이제 제이슨 웨이라고 하는 구글 브레인에서 일을 했다가 오픈 AI에서 일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으로 이제 옮겨간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안 하셔도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떤 벤치마크의 이제 성능 향상도를 그린 거거든요. 기울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 벤치마크라는 게 나오고 나면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모델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성능이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벤치마크들은 이 앞에 나온 벤치마크보다는 좀 더 어려운 벤치마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더 나중에 나왔고 더 힘든, 더 어려운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들이 훨씬 빠르게 성능 목표에 도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휴머니티 레스트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 벤치마크는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거든요. 요 뒤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능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실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게 나오는, 그래서 인공지능 PM이라는 직업이 저는 극한 직업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막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정도가 그냥 좀 괜찮네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거를 훨씬 뛰어넘는,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3 프로가 나온 모델의 성능을 보시면은 또 한 번 또 굉장히 높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인공지능인 것 같고, 또 그런 인공지능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앞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목표를 주면 그 목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요거는 이제 IEEE에 나왔던 스펙트럼에서 이제 발표됐던 내용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이라면 요 정도 시간, 뭐 30초에 걸려서 할 일, 1분에 걸려서 할 일, 아니면 30분에 걸려서 할 일, 4시간에 걸려서 할 일, 요거 이제 로우 스케일인데, 이제 이런 사람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도 인공지능이 이제는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 그런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제 밝혔던 내용들은 요게 2배의 성능으로 올라가는데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저희 뭐 무어의 법칙 같은 그런 거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7개월마다 이 성능이 2배씩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거의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어떤 굉장히 긴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한테 맡기면은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걸려서 해야 될 일, 또는 한 달에 걸려서 해결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휴머니티즈 넥스트잼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목처럼 인류의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요 이제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떤 비석이에요. 로마 비석인데 비석에 적힌 이 글귀를 가지고 해석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각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이제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푼 게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은 스코어가 굉장히 낮아요. 애큐러시가 이제 O3 미니가 14
10% 정도까지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옆에 거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는 내가 그 한 70% 정도의 컨피던스를 갖고 있는데 70% 정도를 맞추는 게 사실은 제일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이제 제일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90% 정도 된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 찍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조차도 제미나이 3 프로가 나오면서 이 수치가 거의 이제 40%에 육박하는 정도로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는 것들은 아직은 어렵고 그런 고품질의 데이터가 없이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것들은 아직은 요원한 길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많았었죠. 그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을 이제 긁어다 모으니까 이제 긁어다 모으고 굉장히 큰 컴퓨팅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해 보니까 트랜스포머의 특징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더라라고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인 데이터 말고 정말로 어떤 사람의 사고를 담은 그런 데이터까지도 있으면은 훨씬 더 저런 휴머니티 렉시젠 같은 문제도 풀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합성 데이터를 계속 쓰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모델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네이처에 이제 발표가 있었고 그 여기 이제 안드레 카파시는 이제 잘 아실 텐데 안드레 카파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데이터셋의 어떤 엔트로피, 그러니까 다양성과 풍부함을 담지 않으면 데이터셋이 이제 붕괴가 돼서 품질이 저하될 거다. 사실 사람이 어떤 사고하는 그런 방식의 그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인지 핵심만 남기면은 파라미터는 훨씬 적은 수로도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의 데이터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AI도 말씀을 드렸고 요즘 이제 피지컬 AI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지컬 AI는 또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AI는 디지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어떤 AI라고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피지컬 AI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이나 어떤 실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페이페이리 교수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미지넷을 처음 만들었던 스탠포드의 교수님이시잖아요. 나는 3D 월드에 대해서 공간을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시면서 초기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그 투자자들도 우리가 잘 익히 들어온 굉장히 유명한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뭐 젠슨 황도 사실 뭐 젠슨 황이 처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올해 초 이제 CES에서 얘기하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 고조가 됐고요. 이 자료는 엔비디아의 자료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 거는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가져다 쓰기 좋은 데이터들,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들이었는데 실세계 데이터는 요 그림에서 보면 그래도 꽤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포션만 차지하고 있죠. 실세계 데이터는 우리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실세계에서 어떤 그 동작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코스모스 같은 그런 솔루션을 내면서 디지털 트윈 위에서 실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모사하는 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로봇이 경사가 지고 그림자가 지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그 주행하는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쉽게 만들지 못하니까 이런 코스모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지컬 AI가 그러면은 디지털 세계랑 뭐가 다른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좀 고민하면서 이제 좀 그려봤던 그 슬라이드인데요.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저희 그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기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배운 것들은 뭐 이론이야 빠삭하겠죠. 근데 이론이야 빠삭할 텐데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책으로 배운 연애 관계가
정말로 워킹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뭐 메모를 써달라, 뭐 보고서를 써달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는데 물리 세계에서 우리가 로봇한테 컵 하나만 가져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컵 하나만 가져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주변의 환경 정보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컵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세부적인 위치는 어딘지, 컵은 어디에 보통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방으로 가서 가려면은 어떻게 경로를 찾아가야 되는지, 컵이 있는 곳이 뭐 깨끗한 컵을 가져와야 될 텐데 어디 싱크대에 이제 씻으려고 놔둔 이제 그런 컵을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컵을 가져오라는데 이게 머그컵인지 커피잔인지 와인잔인지 세상에는 불확실한 데이터들 또는 내가 수행해야 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텍스트 데이터로만 이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지컬 AI로 하면서 점점 더 이런 데이터의 이슈는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좀 그 태스크 오리엔티드, 미션 오리엔티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AI의 어떤 발전 방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ANI, AGI, ASI를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기는 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유명한 석학들이 AGI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만 모아놓은 슬라이드가 한 20장 정도 되는 게 있는데 다들 생각이 달라요. 다들 이제 합의된 바는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ANI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AI 그런 것들은 저희가 ANI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ANI의 굉장히 이제 정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서 좀 달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바라볼 때는 AGI, ASI를 얘기를 할 텐데 AGI는 모든 태스크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많이들 얘기를 하는 부분에 그렇게 이제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만 기계는 어려운 거. 사실 이제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계는 하기 쉽지만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 사람이 하기 쉽지만 기계는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AGI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인간이 하기는 기계가 하기는 어려운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은 이 오픈월드 프로그램을 잘 풀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학습한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잘 동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메인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 성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어디에 가서든 잘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저희가 AGI에서 꿈꾸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SI는 사실 우리의 꿈 내지는 기대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태스크에서 사람보다 나은이니까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의 어떤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런 상황일 때 데이터는 어때야 되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는 데이터가 크기보다는 질에 대한 문제로 이제 좀 많이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그 LLM 모델도 사실 리즈닝 모델, 띵킹 모델로 가면서 이 추론의 영역이 이제 좀 더 이제 확장이 되니까 좀 더 고품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 모자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성 데이터 그리고 셀프 이볼빙 자기 스스로 지원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부족한 실세계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위험 상황이라든지 위기 상황 그리고 프라이버시 민감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모델이 붕괴되지 않도록 잘 합성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좀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멀티모달, 로보틱스, 물리세계인데 분리세계라고 되어 있네요. 물리세계의 데이터로 이제 가게 되면은 텍스트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 자체가 우리한테는 데이터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저희가 그 축적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가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로 다가올 것 같고요. 이 다음에 AGI, ASI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데이터를 하면서 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라이센스나 이제 저작권 소유의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이나 규제나 이제 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자유롭고 또 이런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뭐랄까 좀 프리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활용 체계들이 이제 유통 체계들이 구축이 돼야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이제 합당한 보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데이터의 유통 체계 이런 것들 가버넌스가 좀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딱 20분 정도 맞춘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뒤에 이제 좋은 또 발표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